대학 생활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익명 커뮤니티. 페이스북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학교 대신전애들입니다와 대나무숲, 대학별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등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도 다양한데요. 그중 가장 많이 알려진 에브리타임, 일명 에타는 많은 대학교에서 가장 활발하게 이용하는 커뮤니티로 자리 잡았습니다. 에타는 강의 시간표 제공, 중고거래 등의 주요 기능과 함께 익명 커뮤니티 시스템을 마련해 대형 서비스로 성장했는데요. 이러한 익명 커뮤니티는 자신의 생각을 가감없이 표현함으로써 보다 자유로운 의견 교환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익명성을 무기로 갈등을 유발하고 다른 이들의 인격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작용 또한 만만치 않은데요. 그렇다면 에타 게시물이나 댓글, 쪽지는 익명성에 가려져 고소나 처벌이 불가능한 걸까요? 하진규 변호사님을 만나 알아봤습니다. 예, 그 익명으로 작성된 글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정보통신망법에 의한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이 가능합니다. 근데 명예훼손이나 모욕 같은 경우는 이제 특정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익명으로만 서로 이야기하는 수준이면 안 되고, 나는 익명이라도 상대를 특정해서 말할 경우에는 특정성이 인정이 돼서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 가능합니다. 다만 이제 통신매체용 음란죄라는 법이 있는데 이거는 특정성을 요건을 하지 않아서 이 경우에는 특정성이 없더라도 상대에 대해서 이제 뭐 성적 수치심을 과하게 느끼게 하는 말을 한다면 통신매체용 음란죄는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에타 게시물이나 댓글, 쪽지도 고소나 처벌이 가능합니다. 크게 명예훼손, 모욕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로 고소나 처벌이 가능한데요. 관련 법으로는 이 4가지 죄목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명예훼손, 모욕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의 성립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과 특정성, 그리고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반면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공연성과 특정성을 요건으로 하지 않습니다. 대신 고의성 여부와 상관없이 상대에게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면 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에타에는 1:1 쪽지 기능도 있죠. 게시글, 댓글과는 다르게 쪽지 기능은 상대방과 본인 둘만 볼 수 있는데요. 이러한 에타의 1:1 쪽지에서 비방이나 욕설을 듣게 된다면 이에 대한 고소도 가능할까요? 명예훼손 모욕 같은 경우는 공연성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1:1 쪽지 같은 경우는 원칙적으로는 성립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게 전파 가능성이 인정이 된다면 예외적으로 1:1 쪽지라고 해도 모욕이나 명예훼손이 성립할 수 있어요. 또 통신매체용 음란은 이제 공연성이 구성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1:1로 말해도 바로 성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근데 이러한 익명 커뮤니티는 가해자 특정이 불가능해 고소가 어렵지 않을까요? 예, 예를 들어 블라인드 같은 경우는 이런 자료를 영장이 나와도 수사기관에 제출하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피의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고, 또 명예훼손이나 모욕, 또 통신매체용 음란은 미국에서는 죄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협조를 요청해도 오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는 좀 특정하기가 매우 어렵고, 이처럼 피의자 특정이 어려운 해외 사이트와 달리 에브리타임은 국내 사이트이고 가입할 때 학교 인증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수사기관의 협조 요청을 통해 에타 측으로부터 정보를 전달받는다면 피의자 특정이 가능하고 충분히 법적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질문.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형법 제310조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한 경우 위법성이 조각되어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에타의 학교 또는 학과 내의 내부 비리를 고발하는 글을 올린 경우 명예훼손 처벌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공적 자금을 유용했다거나 이런 거는 크게 보면은 저랑도 관련이 있는 거기 때문에 세금이 들어가는 거고, 요런 거가 공익이에요. 그래서 이런 학과의 비리나 이런 것들을 1차적으로 좀 해결해 보려고 했지만 그게 안 되는 과정에 올렸다고 하면은 위법성이 조각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예외적인 경우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익이라는 범주를 내 생각보다는 굉장히 좁다. 주로 세금과 관련된 것, 학비 이런 거랑 관련된 것이 공익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전에는 에타가 잘 협조를 안 했어요. 그래서 피의자 특정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이제 협조를 하더라고요. 피의자 특정도 가능하기 때문에 에타는 좀 조심해야 됩니다. 익명에 가려져 고소나 처벌이 불가능할 것 같았던 에브리타임. 상황에 따라 법의 적용은 다를 수 있지만 익명의 경우에도 죄가 성립되는 것은 물론 게시물과 댓글, 쪽지에 이르기까지 적용 범위도 넓었는데요. 이처럼 법을 이용한 고소와 처벌이 발생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가 성숙한 이용 문화를 가지고 건강한 대학 커뮤니티 구축에 힘써보는 것은 어떨까요?